전 그래서 이어집니다. 초고 5년 겨울 10월 병사를 보내 신라의 변경을 침범하였다. 흥선 거여령 처단. 이사의 16년 통삭제. 21년. 요 16년 통삭제 기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고국천 6년 한나라 요동 태수가 군사를 일으켜 우리나라를 쳤다. 임금이 왕자 계수를 보내어 한나라를 막게 하였으나 이기지 못했다. 임금이 직접 날쌔고 용감한 기병을 거느리고 가서 한나라 군사와 좌원에서 싸워 물리쳤다. 베어진 적의 머리가 산처럼 쌓였다. 184년까지는 확실하게 고구려가 후한과 전쟁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그럼 초고는 공손씨와 혈맹에다 말갈이 바빠 북방을 마음 놓을 수 있으니 신미다리와 남부를 평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로국과 열도 외를 평정할 차례입니다. 166년 게루대왕이 죽고 열도 외는 첫 번째 외국대란이 옵니다. 초고를 진왕으로 인정치 않아 진왕의 공백기라 생각하고 그새 세력 다툼을 한 것입니다. 아달라 20년 여름 5월 외의 여왕 비미호가 사신을 보내 예방하였다. 이에 초고는 170에서 173년에 대군을 보내 열도 외를 평정합니다. 단기간 접수를 위해 철갑 기병 수천 기를 보냈음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비미국에서 비미호를 보내 야마대국 왕으로 즉위시킵니다. 사로국은 구도를 기용해 초고와 대립할 기세입니다. 아달라 19년 봄 정월 구도를 파진찬으로 삼고 구수해를 일길찬으로 삼았다. 구도는 구태의 친족으로 서로 사이가 나빠 보입니다. 초고의 대군이 쳐들어가면 구도가 방어하는 시기입니다. 초고 25년 가을 8월 병사를 내어 신라 서쪽의 변경의 원산양을 습격하고 나아가 부곡성을 포위하였다. 신라 장군 구도가 기병 500명을 거느리고 대항하였다. 우리 병사가 거짓으로 물러나니 구도가 와산까지 추격해왔다. 우리 병사가 반격하여 크게 이겼다. 그럼 변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변진 12국 중에서 구야한국은 진왕 직할령이고 반파국은 훗날 대가야로 제법 큰 소국입니다. 이 두 나라를 점령하면 다른 소국들은 항복함으로 변진은 평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고는 철갑 2000기를 400개로에게 주어 먼저 반파국을 공략하라고 보냅니다. 참고로 이 반파국은 삼국지 한전의 발로국이라 나오는데 일본 서기는 백제삼서를 보고 편찬된 것이기에 반파국이 맞아 보입니다. 정사 삼국지를 쓴 진수가 희미한 글자에 반파국을 발로국으로 쓴 것 같습니다. 반파국, 일본 서기에서 사용되는 명칭. 양직공도 백제국사에서는 반파로 나온다. 정사 삼국지에 등장하는 발로국과도 연관된 이름으로 추정된다. 당시의 성은 목조성으로 빨리 건설하는 장점이 있지만 불에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약간의 보병으로 불화살을 목책에 쏘아 뚫리면 대기하고 있던 철갑 2000기가 돌진에 휩습니다. 철갑 2000기 플러스 변진의 우호적인 나라의 군사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안고 있기에 훗날 사만과 열도는 방어하기 좋은 산에다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일본 전국시대의 수많은 성들은 대부분이 산성입니다. 여기서 반파국이 저항했는지 항복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167년 말에서 170년 말까지 3년 삭제된 걸로 보아 오랜 기간은 끌지 않은 걸로 추정됩니다. 초고 2년 가을 7월 신라군이 몰래 우리 동쪽 변경의 두 성을 습격하여 남녀 1000명을 사로잡아 갔다. 8월 우리 왕이 400개로에게 병사 2만을 거느리고 신라의 서쪽 여러 성을 침범하게 하고 우리 임금도 또한 친히 정예기병 8천을 거느리고 뒤를 이어 한수로부터 그곳에 다다랐다. 신라 임금은 크게 두려워하여 잡아갔던 남녀들을 돌려보내고 화친을 구걸하였다. 3년 삭제. 5년 겨울 10월 병사를 보내 신라의 변경을 침범하였다. 16년 통삭제. 21년 겨울 10월 구름도 없었는데 우레가 쳤다. 혜성이 서북 쪽에 나타났다가 20일 만에 없어졌다. 167년 말 1.
초고, 사로국에서 개원 거여령 처단. 2. 400개로 철갑 2000기 받고 변진으로 진격. 3. 초고, 본군 2만 6천군을 이끌고 신미다리로 진격. 168년 1. 초고 본군, 신미다리 평정. 2. 400개로군 변진 평정. 3. 초고, 민정 살피며 귀구. 4. 신미다리 1만 원군, 구야한국 도착. 169년 1. 400개로 정의대장군으로 임명. 2. 철갑 2000기 플러스 변진 본군 1만 플러스 신미다리 원군 1만은 총 2만 2000대군 열도 침공. 170년 400개로 열도 외 정벌. 171년 1. 400개로 열도 외 평정. 2. 비미국에서 비미호 열도로 출발. 172년 1. 비미호 야마타이국 왕주기. 2. 열도 외 전국 수습 안정기. 173년 비미호 초고대왕에게 사신 보냄. 신라 사관은 173년 비미호가 초고대왕에게 사신 보낸 걸 삭제. 아달라 20년 여름 5월 외에 여왕 비미호가 사신을 보내 예방하였다. 21년 2월 가뭄이 심해 우물이 말랐다. 10년통 삭제. 31년 봄 3월 임금이 돌아가셨다. 초고대왕의 열도 외 정벌과 비미호의 즉위는 시기가 맞아 떨어집니다. 항상 그렇듯 아다리가 맞지 않으면 이론 주장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 이해 있나요? (400개로를) 정의대 장군으로 삼았는데 왜 그러냐면 아직도 정벌하지 못한 조문의 소국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의대 장군이라 했습니다. 철갑 2000기로 동네 한 바퀴 돌듯 한바탕 진격해주고 선진문화도 전해줍니다. 어차피 이들과는 학살, 살육,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진왕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초고대왕의 이름으로 최대한 타협, 허용, 대우, 동화 등을 이끌어냅니다. 즉 평화적 정벌이여 평정인 것입니다. 400개로의 철갑 2000기 플러스 변진 본군 1만 플러스 신미 원군 1만은 총 2만 2000대군이 지나간 곳을 알 수 있는 전방후원분 분포도입니다. 이들은 2세기 말에 열도를 평정하고 아들 손자 대에 큰 무덤을 만듭니다. 일부는 남고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와 신미다리에 전방후원분이 생긴 요인이 됩니다. 참고로 훗날 일본 전국시대 가이의 호랑이, 다케다 신겐의 영토인 가이, 시나노에도 전방후원분이 들어차 있습니다. 다케다군은 기마로 유명한데 저런 산지의 말들이 많은 이유가 목초지가 있기도 하지만 400개로의 철갑 2000기가 지나간 흔적입니다. 전방후원분. 일본사에서는 전방후원분을 포함한 고분이 대거 조성된 시기를 고운시대로 분류하며 기원후 3세기에서 7세기 초까지에 해당한다. 고운시대에 수많은 고분들이 생겨 현재 일본 전역에는 고분만 약 16만 기가 남아있다고 한다. 한반도의 전방후원분의 조성 시기는 5세기 후반이라고 추정하는데 상술하듯 일본 열도에서 발견되는 마키무쿠 고분군 조성 시기보다 1, 2세기 늦다. 신미다리의 전방후원부는 5세기 후반으로 추정한다고 하는데 사말오초는 동성대왕과 사마대왕의 시기입니다. 이들이 열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시기와 맞물립니다. 즉 이 시기의 백제 영역은 아래 지도와 같습니다. 하세라는 하슬라의 1호와 한호의 중간 음차입니다. 진해 지방행정구역 10주. 미마나인과 가라인들이 지금의 오사카, 나라현으로 가서 미마나, 가라의 끝자를 합해 만든 나라를 만듭니다. 이 나라는 우리말 나라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구다라 백제. 미마나 임나. 나라 나라.
가라 가나 가야 고려시대. 혹시 눈치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미만하는 나로 끝나고 다른 곳들은 라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곳이 곧 반도 외인들의 본거지이기 때문입니다. 반도 외인, 사만인, 야요이인, 한반도 도래인. 전 세계 고인돌 7만여 개 중에 이곳에 3만여 개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자랑스런 우리의 고유문화 유산입니다. 이곳은 또한 일본인들의 마음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고창 고인돌, 화순과 함께 고창은 고인돌 밀집 지역이다. 화순 고인돌 고창과 함께 화순은 고인돌 밀집 지역이다. 이들은 강과 해안을 따라 움막집을 짓고 문신을 하며 해산물, 어패류를 먹고 사는 남방 해양족입니다. 춘추시대 월나라가 초나라에 의해 망할 때 건너온 월족의 일파로 추정. 전 세계 통틀어 김은 전남이 원산지로 고대부터 해산물을 즐겨 먹던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미마나의 위치에 대해서 설이 분분합니다. 일본 서기 숭신 64년 7월조. 미마나는 축자국을 떠나 2000여 리 북으로 바다를 사이에 두고 계림의 서남에 있다. 기존의 해석이 잘못됐습니다. 나의 해석, 미만하는 축자국으로 가서 2000여 리 북은 바다에 막혔는데 계림의 서남에 있다. 일본서기 편자들이 미마나의 위치를 설명하는 겁니다. 미마나는 나라에서 축자국으로 가서 2000여 리. 축자국 북쪽은 바다로 막혔는데 계림의 서남 쪽에 있다. 당나라 때 일리는 540m. 540 곱하기 2000은 1080km. 나라시에서 나주시까지 약 1041km.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거리입니다. 나주의 지명 또한 의미심장합니다. 나라, 나주. 비록 현재의 한자는 다르지만 그때는 또 같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미만하가 가라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시 김해에 바다가 있어 북쪽엔 바다로 막혀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방향이 엄밀히 따지면 서남이 아닌 남서쪽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시에서 김해까지 788km입니다. 당나라 때 일리는 540m. 540 곱하기 2000은 1080km. 나라시에서 김해까지 약 788km. 쓰임에 따라 다른 미마나. 미마나가라는 전남 플러스 경남의 통칭. 미마나 가라는 전남, 경남? 미마나는 나주? 김해?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미만하가 이걸까요? 근데 미마나가 전남이라는 또 다른 사료가 있습니다. 임나사연은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고대 한반도 남부의 상다리, 하다리, 사타, 모루의 4개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이다. 일본 서기 개체 6년 12월 백제가 사신을 보내어 조를 바치고 따로 표를 올려 임나국의 상다리, 하다리, 사타, 모루 사연을 청하였다. 이하 생략. 이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임나국 안에 사연이 있음. 즉 미마나 안에 다리국이 있음. 백제와 근접해 있음. 고구려 신라의 위협이 있음. 개체 6년이 512년이 맞다면 이때의 백제대왕은 무령왕입니다. 도읍은 웅진입니다. 웅진천도는 475년 백제가 고구려에게 한성을 빼앗기고 웅진으로 도읍지를 옮긴 사건이다. 사비천도는 538년 백제 성왕이 도읍지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긴 사건이다.
근데 여기서 다리국이 나옵니다. 신미달의 신미다리 다리국. 다리국이 이건가요? 그럼 신미다리가 신혼신국과 비미국의 신미. 다리는 많은 리로 끝나는 소국들이라 했습니다. 예, 비리국, 가매비리국, 내비리국, 벽비리국, 1, 2국 등. 그럼 다리국은 전남에 있고 미만화도 전남에 있다면 이렇게 됩니다. 임나국 안에 사연이 있음. 즉 미만화 안에 다리국이 있음. 백제와 근접해 있음. 고구려 신라의 위협이 있음. 다리국이 전남에 있음. 미만화도 전남에 있음. 예시 1. 반면 다리국은 전남에 있고 미만화가 경남에 있다면 임나국 안에 사연이 있음. 즉 미만화 안에 다리국이 있음. 백제와 근접해 있음. 고구려 신라의 위협이 있음. 다리국은 전남에 있음. 미만화가 경남에 있음. 예시 2. 보다시피 예시 1, 2 모두 백제와 근접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변진 12국은 경남에 꽉 들어찹니다. 즉 모두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아닐까요? 예시 3. 즉 이건 그때까지 신미다리가 백제령 자치국이었는데 동북의 신라가 압박을 해오자 백제대왕에게 나라를 넘긴 대사건인 겁니다. 가야 멸망 전 562년 신라의 진흥왕이 장군 이사부 사다함에게 명령해 가야를 공격 반파국을 정복하여 최종적으로 가야를 멸망시킨 전쟁. 이건 또한 아래 모두와 들어맞습니다. 임나국 안에 사연이 있음. 즉 미만화 안에 다리국이 있음. 백제와 근접해 있음. 웅진과 근접. 고구려 신라의 위협이 있음. 다리국은 전남에 있음. 미만화는 전남에 있음. 하지만 하나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물부대련의 처, 왈. 그것을 분할하여 다른 나라에 주면 원래의 영토와 다르게 됩니다. 즉 미만화 안에 다수의 현 중에서 일부인 사연을 분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시 3은 될 수 없습니다. 그나마 근접하게 맞는 것이 예시 1입니다. 다시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예시 4. 하지만 바다 멀리 이천리 넘어 일개 안여자의 말을 인용해 분할이니 영토가 다르다니 하는 것이 의심이 갑니다. 혹 원래 없던 말이라면 예시 3이 맞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일본 서기를 봅시다. 내용을 얼마나 바꿔놨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뭐가 문제인지 짚어봅니다. 일본 서기 개체 6년 12월 백제가 사신을 보내어 조를 바치고 따로 표를 올려 임나국의 상다리, 하다리, 사타, 모루 사연을 청하였다. 이하 생략. 1. 중요한 사건인데도 백제 사신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점. 2. 다리국수가 다리국에 있지 않고 열도 천왕 곁에 있다는 점. 3. 이때 천왕이 가타부타 뭐라 했는지 칙명이 없다는 점. 4. 겨울 12월 한창 추울 때 바다를 건너려 한다는 점. 5. 물부대련의 철을 등장시켜 신공의 사건을 사실인 것 마냥 들먹인 점. 6. 바다 멀리 이천리 넘어 일개 안여자가 분할하여 주면 원래의 영토와 다르다며 말한 점. 7. 열도에서 온 하사품은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전혀 없다는 점. 반면 신라가 커져 압박해 오자 신라가 신미다리를 먹기 전에 다음 두 가지 중 하나가 진실일 겁니다. 1. 백제대왕이 신미다리의 명예 통치권을 가져옴. 2. 신미다리 수장들이 백제대왕에게 나라를 맡김. 1번의 경우 겨울 12월
신라가 커져 압박해 오자 백제대왕이 미만하의 상다리, 하다리, 사타, 모루 사연의 통치권을 가져오라 명하였다. 이하 생략. 통치권을 가져오라 명하는데 땅을 분할한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아 답이 아닙니다.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종합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라가 압박해옴. 신미다리 수장들은 그 접경 부근의 땅 사연을 백제에게 맡김. 즉 신미다리의 방어를 위해 백제에게 맡김. 결론. 겨울 12월 신라가 커져 압박해 오자 다리국수인 수적신합산이 백제대왕에게 미만하의 상다리, 하다리, 사타, 모루 사연을 바치며 아뢰기를. 이 사연은 귀국에 근접해 있고 언제 신라가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백제와 사연은 아침 저녁으로 교통하기 용이하고 닭과 개의 소리도 어느 쪽의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대왕께 맡겨 같은 나라로 합치게 한다면 굳게 지키는 대책이 이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나라를 합쳐도 후세에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데 하물며 따로 떨어져 있다면 몇 년도 제대로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백제 대신 아무개도 이 말을 듣고 뜻을 같이하여 상주하였다. 이에 미만하 아무개가 백제대왕의 조칙을 받을 사신이 되었다. 아무개가 백제 사신에게 칙을 받기 위하여 백제 모모관으로 막 떠나려고 할 때 그 처가 간곡히 청하기를. 물은 미만하는 우리 외인의 본거지로 선조 대대로 창업을 유지해왔습니다. 이제 나라마다 관가를 설치하고 반도의 근본으로 삼았으니 그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할하여 백제에 맡기면 원래의 영토와 다르게 됩니다. 후세까지 비난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처는 간청하여 병을 핑계 삼아 칙을 받을 일을 그만두십시오. 라고 하였다. 아무개는 그 청에 따라서 사자를 바꾸어 칙을 받았다. 백제대왕의 하사품과 칙명의 뜻을 받들고 상표에 따라 임나 사연을 백제에 맡겼다. 즉 백제령 자치국인 신미다리가 대신 나 방어를 위해 접경 지역을 백제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백제에 맡긴다는 것은 임나의 뜻이 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즉 임나는 숙적과의 방어를 위해 백제대왕에게 땅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비록 백제에게 땅을 맡기지만 원주인은 미만하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 미만하라고 읽습니다. 쿠다라가 본거지라 해서 백제를 쿠다라라고 읽는 것과 같은 겁니다. 562년 반파국 멸망. 하지만 그 맡긴 땅은 결국 숙적에게 빼앗기고 영영 찾을 수 없는 땅이 되고 맙니다. 훗날 백제 멸망 후 이들은 밀려오는 신라군을 피해 배 타고 열도로 건너갑니다. 다시는 찾을 수 없는 마음의 고향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김연자의 흐르는 강물처럼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반드시 김연자가 불러야 합니다. 그럼 왜 자신들이 방어를 안 하고 백제한테 땅을 맡기냐? 역사는 오래됐지만 발전이 늦어서 그렇다고만 답하겠습니다. 이건 과거 위만과 비료 온조의 경우와 같은 겁니다. 조조가 쳐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유표가 유비를 신야에 보낸 것과 같은 전략입니다. 당시 이 미만하의 위상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20년 겨울에 고구려 장수왕이 크게 군사를 일으켜 백제를 쳐서 없앴다. 이하 생략. 고구려 장수왕이 하남 한성을 함락한 후에 장수들이 더 밀고 내려가 완전히 명을 끊어놓자 합니다. 하지만 미만하가 있어서 건들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만둡니다. 이 미만하는 광개토왕조차 토벌치 못합니다. 한편 다시 돌아와 월지국 하북 한성에서 진왕초고는
열도가 안정된 걸 보고받습니다. 그래서 비미호에게 금동관 외 종합 선물 세트를 하사합니다. 400개로에게도 큰 상을 주는 건 덤입니다. 진과 사로국 모두 겹쳐서 삭제된 174에서 184년은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추정 가능합니다. 먼저 기록을 보겠습니다. 초고 5년 겨울 10월 병사를 보내 신라의 변경을 침범하였다. 16년 통삭제, 21년 겨울 10월 구름도 없었는데 우레가 쳤다. 혜성이 서북쪽에 나타났다가 20일 만에 없어졌다. 아달라 21년 2월 가뭄이 심해 우물이 말랐다. 10년 통삭제, 31년 봄 3월 임금이 돌아가셨다. 고구려는 후한과 전쟁하느라 바쁜 시기입니다. 그럼 한반도 남부의 진과 사로국이 저렇게 10년 이상씩이나 통삭제된다는 건 둘만의 문제 때문입니다. 근데 아달라의 다음 임금이 버류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바류입니다. 버류 이사금이 왕위에 올랐다. 성은 석시로 탈해왕의 아들인 각간 구추의 아들이다. 아달라 왕이 죽고 아들이 없었기에 나라 사람들이 그를 임금으로 세웠다. 아달라 19년 봄 정월 구도를 파진찬으로 삼고 구수해를 일길찬으로 삼았다. 2월 시조묘에 사고가 있었다. 서울에 전염병이 크게 번졌다. 아달라 19년에 구시 일파가 정계에 진출합니다. 2월에는 뭔가 큰 내란이 있었던 듯 합니다. (21년 2월) 가뭄이 심해 우물이 말랐다. 10년 통삭제, 31년 봄 3월 임금이 돌아가셨다. 10년 통삭제 후에 아달라가 죽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게 죽은 겁니다. 버류 역시 구추의 아들로 구시입니다. 벌휴 2년 봄 정월 몸소 시조묘에 제사 지내고 죄수들을 크게 사면하였다. 2월 파진찬 구도와 일길찬 구수해를 좌우군주로 삼아 소문국을 정벌하였다. 군주라는 명칭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구시 일파가 군권을 잡은 듯합니다. 즉 이게 뭔 얘기냐면 이렇습니다. 174에서 184년은 진과 사로국 간의 전쟁이 없습니다. 구시인 초고대왕이 사로국에 압력을 넣어 친족인 구시 일파를 사로국 정계에 진출시킵니다. 그 후 아달라를 죽이고 역시 구시인 버류를 임금에 앉힌 겁니다. 근데 10년 동안 잘 지내다가 사로국의 구시 일파가 다른 마음을 품은 겁니다. 즉 초고의 명을 안 듣거나 조공을 잘 안 바친 겁니다. 벌휴 5년 봄 2월 백제가 모산성을 공격해왔다. 파진찬 구도를 시켜 병사를 내어 맞게 하였다. 그러다 계속 둘이 전쟁하다 결국 사로국 금성은 함락되고 버류는 심상치 않게 죽습니다. 13년 여름 4월 궁궐 남쪽에 커다란 나무에 벼락이 쳤다. 또 금성의 동문에 벼락이 쳤다. 임금이 돌아가셨다. 그 후 내의 사로국과 전쟁, 말년엔 말갈과 전쟁하다 초고는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칩니다. 당대의 위구태가 없었다면 구태왕이라 했을 겁니다. 이제 맏아들 구수가 말갈과의 전쟁을 이어갑니다.